안녕하십니까. 이노피 파트너스의 윤정원 대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지금 좋은 봄날 오후라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주제 자체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자로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막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하지? 하는 얘기에 오늘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하면 데이터 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 교육은 우리 교육 담당자들 중에서도 직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죠. 앞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직무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내용을 리더십 교육에도 녹이셔야 되고요. 또 조직 문화 면에서도 같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렸으면 하고요. 또 보통은 이제 DX 주간 부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HR, 인사 쪽이나 교육 쪽에서 교육을 주관하시게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데이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얘기들, 그리고 요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결과에 대한 사실 목마름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윗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교육만 시킬 것이냐. 현업 문제 해결로 이거를 연결해 와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냐라는 얘기는 접근 방법과 스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기술에 대한 투자 얘기와 더불어서 시작은 테크로 하지만 성공 비결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리딩 컨설팅 회사들이 얘기를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4가지가 사람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혁신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전파합니다 하는 사람이 전파를 하는 거니까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아서 최고 경영층의 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최고 경영층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습니다를 전 직원이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내부의 사내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우리의 C 레벨이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담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시기니까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을 우리가 배치하고 잘 활용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의 방식에 디지털을 어떻게 녹일 거냐 하는 얘기들 모두들 다 성공 비결은 사람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많은 기업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분명하게 넘게 저희가 집어드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DX 교육과 AX 교육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왜냐면 DX 교육 열심히 받고 있었다고 하는 기업도 AX 교육 뭔가 새로운 겁니다라고 해서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DX의 정의와 AX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DX 교육은 DX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 단위 디지털 핵심 기술과 세상을 움직이는 신기술을 발굴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위 현재 있는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디지털화하여 성과를 창출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 단위 이 디지털 기반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입니다가 이제 많은 학자와 기술자와 개발진과 그다음에 경영 구루들과 ICT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그 DX의 공통된 분야가 이 정의거든요. AX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디지털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뀐 게 AX예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DX의 앞단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인공지능 중심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운영 방식, 현재 있는 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라는 게 그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 얘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여기와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DX와 AX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커다란 의미의 DX의 그 엄브렐라 안에 그중에 인공지능이 지금 이 현재 있는 우리 것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내야 되는 기업의 아젠다가 됐습니다라는 의미로 AX를 얘기하는 거고 요새 또 왜 이렇게 갑자기 AX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냐면 이 생성형 AI가 상용화됐다라는 거, 우리 챗 GPT가 이렇게 깊숙이 빨리 저희 일상생활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가 전체의 지금 디지털 전환의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얘기들을 해야 되나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체계가 잡히고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 3년 됐나요? 메타버스가 막 세상의 모든 거를 다 바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 요새 조용하죠. 물론 저희가 이제 비전하고 연결해서 메타버스에 또 새로운 S커브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이 그 바뀌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떠한 기술이 우리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떠한 기술이 우리의 진짜 비즈니스 임팩트를 근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DX는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DX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커브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지금 초반까지는 생성형 AI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까지의 접근보다는 개발자들 분들 위주로 이렇게 개발하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기획 이런 쪽에 교육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막 태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엔드 유저 쪽에서는 그러면 챗 GPT를 어떻게 잘 쓸까요? 하는 이제 왜냐하면 이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거는 자기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결과가 너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교육들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교육들이 지금 기업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교육 쪽에서 많은 제공업체들이 이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생성형 AI가 너무 유행이라는데 생성형 AI 교육 우리 전사가 같이 들어야 되는 교육 과정 좀 주십시오. 아닙니다. 물론
전사가 그냥 생성형 AI가 뭐고 생성형 AI가 어떤 질문을 해야지 얘가 똑똑하게 대답하지 하는 교육은 전사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임원분들은 똑같은 생성형 AI 교육이 아니고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포인트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다른 각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또는 이 생성형 AI 교육을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챗 GPT를 그냥 가져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LLM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LLM을 구축할 때 엔진은 빅테크 기어거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걸 쓸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끔 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CES 2024의 월마트 케이스 같은 거에 케이스 분석 이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생성형 AI라는 거가 막 지금 챗 GPT가 유행이라고 해서 챗 GPT 사용자 교육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정말 그 챗 GPT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지? 그것도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와 우리 데이터의 그런 자산화 이슈에서 어떻게 우리 거를 보호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도입 전략에 대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거죠. 데이터 얘기도 이제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HR 부서 대상으로 AI 기반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인력 관리에 대한 얘기들 저희 교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 또는 영업부서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인드셋 교육하고 솔루션 교육을 좀 합했었던 케이스인데 B2B 영업하셨던 데인데 굉장히 그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조직에서 좀 저항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B2B 영업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조직원한테의 베네핏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의 베네핏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논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또 결론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에 합의를 이끌었던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군에 따라서도 교육의 세분화는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리더십 교육 기존처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오래 검증된 리더십 모형들에 대한 반론은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 팀원을 이끌고 그다음에 이 팀원을 이끌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교육받는 부분들, 리더의 역량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요새 리더십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디지털 솔루션으로 일하게 됩니다. 리더분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를 잊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리더십 쪽에서는 언러닝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으시죠. 본인들의 어떤 석세스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으로 무장을 해야 돼? 라는 얘기는 사실 쉽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워낙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언러닝을 하지 않으면 리더들이 도대체 이 조직을 리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러닝이란 단어들을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레가시 시스템에서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이끌 때의 리더십이 애자일 리더십이거든요. 애자일 조직이라는 단어는 유행처럼 사실 요새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해야 되는 리더십 유형은 결국은 애자일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는 거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방법의 하나가 애자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를 역량으로 갖추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팀장이 아니고 팀 리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들은 이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그냥 경험이 많고 나는 연수가 오래됐어.' 하는 의미는 팀장인 거고요. 타스크별로 그 조직들이 그때그때 뭉치고 이제 애잘 팀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타스크별로 팀 리더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리더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팀장의 리더십이냐 아니면 당신이 수평 조직에서 어떤 기능으로서의 팀 리더를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다릅니다라는 얘기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무장해야 되는 리더십의 모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도 다르죠. 그래서 이게 고가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장과 평가가 아닌 그 타스크별로의 팀 리더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접근들 이런 얘기가 요새 화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리더십 교육에서는 이제 사람 조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하는 얘기까지 사실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술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리터러시 교육들은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조직 문화 교육 얘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DT와 연결이 돼?' 라는 얘기로 이제 고민하고 계시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경영 혁신이기 때문에 DX 교육은 리더십으로 푸실 수도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직무 교육으로 푸실 수도 있고요. 조직 문화 교육으로도 푸실 수가 있어요. 이 조직 문화로 이 데이터 교육이나 DX 교육을 접근하는 곳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DX가 성공하려면 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요라는 이런 기업의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극복할 데이터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때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우리 고객 수가 200명이니까 몇 프로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모듈화된 이노피 파트너즈의 리더십과 일하는 방법들의 코드가 지금 콘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기업들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교육하고 DX 교육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문제 해결 교육도 데이터 교육으로 문제 해결을 하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으로 문제 해결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교육은 굉장히 일반 직군이 할 수 있는 쉬운 레벨과 스페셜리스트의 그 레벨 차이가 있는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은 내가 이거를 왜 하지에 그 기업의 베네핏을 분석하는 내용 쪽,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찾아내는 그쪽에서의 교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핵심 인재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들은 그냥 리더십 교육 따로, 그다음에 직무 교육 따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킬 교육 따로따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의 그 대표이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단어들, 특히 인공지능이 올해 모든 CEO들의 신년사에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장 최적화해서 여러분들 예산 안에서 이거를 융합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DX 교육이 데이터 교육뿐만이 아닙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꾸 엑셀 교육이 데이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DX 교육이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고요. 파이썬 교육, SQL 교육 이쪽이 DX 교육입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아서 이노핏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하셔야 됩니다의 논리를 잘 우리 이해관계 부서하고 얘기하면서 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색깔이 다른 부서 간의 목소리들. 그래서 조직 문화 부서에서는 우리 조직 리더십, 팀워크 강화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은 챗GPT, 생성의 AI 이런 교육을 기획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니즈들이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일반 리더십 쪽에서도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하고 굉장히 많이 융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제일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직급이 핵심 인재하고 신임 임원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런 어떤 니즈들, 우리의 현황 관련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인가, 디지털 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정리하면 AX 교육은 DX 교육의 하나이다. 여러분들 전체도 보시고 나무도 보세요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군별, 직무별 굉장히 세분화된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성의 AI 교육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의 직군과 직급이 고민해야 되는 그 DT 역량이 다릅니다 하는 걸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개발하십시오. 그런 쪽하고 이렇게 협업하십시오라는 얘기. 그다음에 데이터 교육은 시작에 불과하다. 결국 DX 교육은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라는 얘기. 제가 DX 교육의 모든 컨텐츠를 찾아봤더니 557개더라고요. 그 557개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융합해서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부서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을 기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불안감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조직 관점에서는 이 조직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업무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 보고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부분에서의 갭이 우리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거고, 그거를 잘 융합해서 이런 직급별, 인재상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영역, 테크 영역, 그다음에 휴먼 영역들을 잘 여러분들이 조합해서